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9월 30일 토요일 오후 9시인데, 미국 증시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주봉 월봉이. 그래서 미국 증시도 주봉 월봉 좀 보면서 좀 체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세 종목, 뉴인텍, 우리로, 태평양물산 좀 이렇게 보도록 하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수요일까지만 열리고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 증시는 목금이 더 추가로 열렸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좀 반등을 해줬지만 금요일 날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쭉 그냥 장 초반부터 밀린 모습이 나왔고 분봉으로 놓고 보면 갭상승을 했다가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고 다행인 건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돌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 약간 분봉상 역해된 숄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아래 꼬리로 이 정도 지금 라인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일단 장기 입형 라인을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이중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봉으로 좀 보면 주봉상 다우도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이 이 정도였던 걸로 좀 보이는데 이 구간을 크게 지켜주진 못했죠. 지켜줬었고 저항 지켜줬었고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근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이는 지지 라인이 어디냐? 일단 장기평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라인을 일단 1차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하고 월봉으로 보면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될 것으로 좀 보이죠. 32,700포인트 정도. 이때 강하게 양봉 돌려서 들어 올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 6, 7달? 셋, 넷, 다, 열고 8달을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 대신 다우 같은 경우에 여기가 깨지면 진짜 좀 위험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여기 구간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목요일날 괜찮았죠. 지금 보시면 종가 0.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마찬가지로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장 초반부터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다행히 마찬가지로 바닥을 돌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대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을 이탈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을 이제 이전 저점을 이탈했다가 올라왔는데 그럼 지금 다시 올라왔으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지켜주고 추가적으로 지금 갭으로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나스닥도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이제 이번 달에 아래 꼬리로 주봉상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월봉으로도 좀 보면 나스닥도 지금 중요한 라인으로 보이죠, 여기. 만약에 이 라인 지켜줬던 구간, 지지 저항이 많았던 구간이죠. 이 구간이 밀린다. 각 딱 내려갈 수 있는 위치 여기 정도 보이죠? 1250포인트. 이때 이렇게 저항 나왔었고, 저항 나왔었던 구간.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지지 나왔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 상승, 조정, 상승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어느 구간에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월봉상 이제 이 구름대를 이탈하면서 깨고 내려가는 월봉상 나스닥이 구름대를 이탈했던 적이 없죠. 보시면 이 2009년부터 올라오면서 월봉상 구름대를 이탈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P 500도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내려오면 월봉상 일단 아래 꼬리를 지켜준 구간이 여기인데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모습이 나야 된다는 거. 4천 한 100포인트 좀 안 되는 모습인데 이 구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겠죠. 그래서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가지 않고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는 그림 이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랑 마찬 비슷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주봉상 아래 꼬리 달린 음봉 또는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도 비슷하게 아래 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고 S&P 500, 나스닥 아래 꼬리 달린 양봉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이 구간 아래 꼬리 지켜주는 캔들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면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적어도 이중바닥을 찍고 따라서라도 돌려주거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월봉상 구름대를 이탈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세 종목 좀 볼게요. 뉴인텍부터 좀 보면 뉴인텍을 차트를 좀 보면 뉴인텍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 들어올리는 움직임은 공격형 매집으로 보인다. 이 고점대까지 물량을 한번 체크하는 이 구간까지 물량을 흡수하는 매집으로 좀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들어올리고 그냥 장기평이나 좀 이전 저점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하는데 보시면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이 이 정도로 보이죠. 보시면 2,300원대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여러 번 받았었고 뚫리니까 저항으로 여러 번 작용을 했습니다. 이때도 벌써 4번이나 못 올라온 구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일단 다시 올라오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구간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았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밀린 구간이 여기인데 그냥 지금 봤을 때 저는 단순히 생각하면 이건 코로나까지 밀어내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고 바닥을 한 번 더 찍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지켜주면서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이 너무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의 자리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흔들어 주다가도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장기평 라인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는데 유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급락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 바닥권을 지켜줬던 모습이 일단 있었죠. 1100원대까지도 열어놔야 하고 여기가 깨지면 그냥 코로나 저점 라인 850원 정도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인텍 같은 경우에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차트를 놓고 보면 월봉상 이런 그림인데 이런 식의 하락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죠. 하락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인텍 같은 경우에 이 앞전 박스를 좀 더 살펴보면 이때도 2015년도에 이런 박스권이었죠. 이런 박스를 하락하던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이 위에서 나왔죠. 크게 나오지 않았죠.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이런 식의 박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아니면 적어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진 못하더라도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락 박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평단이 2,3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00원이 지지저항이 많은 구간인 것 같아요. 보시면 크게 보더라도 여러 번 지지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위로 다시 올라오면 비싸더라도 그때 불타게 하는 게 낫지 내려가는 와중에 계속 무릎 타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왜냐면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해주고 바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오히려 다시 2,3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는 거.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런 식의 쌍바닥의 느낌을 찍고 올라갈 걸 좀 예상을 하고 그래 놨었는데 그냥 이 구간을 그냥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죠.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배열이 이제 역배열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딱 보더라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거나 2,3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도 뭐 RSI 보조지표 바닥권이고 주봉으로도 RSI 그렇게 높지 않고 스토캐스틱 바닥권이고 월봉으로도 RSI 완전 월봉상 지금 다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불반등해서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대신 어느 구간에서 좀 바닥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2,300원대 평단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있을 텐데 1,000원이나 밀렸으니까 거의 한 40% 이상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2번 정도 찍고 올려줄지 아니면 강하게 장대 항목을 쏴서 갈진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오는 걸 저는 기다리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로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자암호 약간 대장주로 보이죠. 양자암호 양자암호 테마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재료는 굉장히 괜찮은데 일단 재무나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시총이 작은데 유동 주식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반 정도 되긴 하는데 2,700만 주면 유동 주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나오면 1억 주씩인가 이렇게 터질 것 같은데 보시면은 재무는 그냥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그냥
또이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는 지금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은데 또 그렇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 유증이나 전환사채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거래 정지 기간이 꽤 있었죠. 이때 보시면 2021년부터 2021년 2년 5월까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는데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여러분 아래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더니 바닥권에서 매집이 들어오죠. 아래로 파고 매집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뭐가 있냐? STX죠, 여러분. 거래 정지 풀리고 STX가 바로 갔었나? 내려오고 갔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도 STX가 그쵸? 뭐 그림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래 정지가 풀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지금 무려 이때 언젠가 2018년도부터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3,000원까지 빠지고 거의 5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거래정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눌러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는데 그럼 이거 뭘까요, 여러분? 세력이 여기 매물대까지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본전을 줬다. 본전 개미들을 탈출을 시켜줬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려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조정 주고 바로 가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그리고 재료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최근에 이 움직임은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또 올라갔던 게 모비스였거든요. 모비스가 초전 조치로 들어 올려서 매집을 했죠. 초전 조치로 들어 올려서 이 구간대까지 물려있는 개미들의 운전을 탈출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보시면 이 고점대 물려있는 개미들한테 탈출을 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 급등이 나왔죠. 물론 조정이 그 뒤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단기 수렴형 하락 박스가 나왔었습니다. 하락 쐐기형 수렴이 나왔었는데 이걸 강하게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로로 좀 보면 우리로도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이런 식의 하락 박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식의 하락 박스를 강하게 돌려주는 양봉이나 적어도 10% 이상의 매집봉이 떴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장기 입형 손절 라인 잡고 매매는 가능해 보입니다. 대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도 구름대를 라인을 이탈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락 박스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장기 입형을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는 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한 번 정도 한 두세 번 2, 3거래 정도 지켜주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보면 주봉으로 좀 보면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 주봉이거든요. 바닥을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켜주고 눌러주고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바로 날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려온 다음에 이만큼 빠질 거 염두해야겠죠. 1,300원대까지. 앞으로도 한 20% 정도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공구리 라인으로는 한 요 정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1,480원 이 정도 이렇게 공구리 라인으로 좀 지켜주면서 이 앞에 이렇게 여러 번 지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손절 라인 잡고 내려오면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분할한다 생각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려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내려오면 여기가 깨지면 그냥 이전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올리고 눌렀다가 또 다시 바닥에서 오래 걸리고 갈지 쌍밥 그릇의 패턴으로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내려갈 구간을 염두에 두시고 20, 30%까지 하락할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큰 추세로 봤을 땐 이렇게 하락 박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하락 박스가 있었죠. 근데 이 하락 박스를 최근에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 하락 박스 위에서 지지 나오는지 봐야겠죠. 이 하락 박스 위에서 지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주봉상 추세로 보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네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점 추세 이렇게 있었고 이 추세를 지금 돌파하고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이 구간까지 지켜주는 모습 보면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공구라인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추세가 겹치는 구간 1480원 정도까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되 여기 리탈하면 잘라야겠죠. 왜냐면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로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본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으로 좀 먼저 볼게요.
보시면 일단 기업 분석을 좀 살펴보면 매출이 조단이죠. 매출이 조단이고 코로나 때 좀 타격으로 이제 적자가 났었던 걸로 좀 보이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바로 흑자 회복을 해버리죠. 매출이 조단인데 여러분 보세요. 코스피, 섬유유보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매출이 조단인데. 그리고 유동주식도 좀 많은 편인데 대주주가 뭐 사장 집안인 것처럼 보이죠. 괜찮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태평양물산도 크게 보면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죠. 이런 하락 추세를 코로나 기점으로 들어올렸었어요. 코로나 기점으로 들어올렸었죠. 그리고 보시면 이 추세 좀 더 연장해서 좀 그려보면 결과론 쪽으로 뭐냐면 이 추세 안으로 다시 안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일단 크지 않지만 저점 올려주는 추세라고는 보기 좀 애매하네요. 이 이중바닥의 느낌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공격형 매집을 한번 해주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매집을 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평양물산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때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 거래량 들어올리면서 거래량 쏘면서 눌러줬다가 특정 구간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좀 타점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몇 번 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뭐 눌러주다 못해 깨고 내려갔죠. 물론 바닥권에서 저가 9%까지 밀렸다가 양봉을 띄워주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장기 이평이나 구름대를 다 깨고 일단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점 추세, 저점끼리 좀 연결해보면 이런 추세가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냐. 1차적으로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죠. 1,500원대. 그러면 만약에 이 추세를 찍고 간다? 찍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다시 양봉으로 돌려주면서 올라간다? 양봉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장기평 라인에서 진입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추세를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타점으로 보이는 구간은 일단 아래로는 좀 보면 이 구간이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구간을 이탈했다가 지금 회복을 해줬죠. 그럼 여기를 일단 여러 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구간이 마침 또 지지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손절라인 잡고도 매매도 가능하지만 저라면 굳이 이 평이나 구름대 아래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평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다시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가 들어오더라도 비싸게 사더라도 이 위에서 사는 게 안전하지 이 아래에서는 진입하지 않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평양물산도 눌러주길 좀 기다렸는데 눌러주다 못해 지금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보조지표는 다시 바닥권에서 좀 틀어서 올려주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약간 이렇게 돌려주려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보더라도 태평양물산 이런 추세인데 주봉상 이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구간이 여기였다는 거 보시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러 번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었던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켜줬지만 주봉상으로도 보더라도 장기평이로 좀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겠죠. 월봉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이런 박스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위로 돌파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짧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미국 증시에 월요일, 화요일 어, 어, 거래 일수 이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주봉상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더라도 아직 월요일, 화요일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